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5%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상승에 제동이 걸린 듯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스닥이 1.2%로서 다우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지속해서 13,700선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 분위기를 만든 건 두 가지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일 페덱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간 이익 전망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을 유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페덱스 같은 경우는 세계 물류 배송의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가늠자로 통합니다. 페덱스의 실적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안 좋은 역할을 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페덱스 주가는 3%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장 전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추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자,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연말까지 금리를 다소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미 연준은 지난 6월 14일 FOMC 회의 때 점도표를 통해서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5.7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파월이 이를 재차 옹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CPI 지수가 한 4%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목표치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긴축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속도가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속도보다는 더 완화된 속도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타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은 성장주와 기술주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여기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하락률이 좀 미미했어요. 주도 업종의 교체를 뜻하는 것인지 AI가 촉발한 랠리의 끝자락인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 오늘 대부분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간의 주저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영역에서도 큰 하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5%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주들, 가치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할 요인이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원칙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장주와 기술주에 올인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락이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조정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는 하락이 끔찍이도 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라든지 매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고 매매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큰 불이 오기 전에 미리 작은 불을 꺼트려 넣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13,700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3,200 정도가 단기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투자자라면 13,200이라든지 12,609라든지 11,500이라든지 이렇게 추매 라인을 잡고 추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니다 나는 하락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3,200 정도가 깨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든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죠. 아무튼 그간 많이 올랐던 나스닥 차트이고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는 역시 미국 PCE 지수 발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수치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 시장은 한 차례 정도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FOMC 때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76.9%였는데 자, 오히려 71.9%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두 차례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소폭 완화된 분위기이긴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확률상에서도 금리 인하는 연내에 없고요. 내년부터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확실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금리 인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간 나스닥 위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좀 조심히 투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5.46%는 하락한 259.46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간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오르기도 했죠. 충분히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 400일선, 571선 최근에 한 2주 가까이 뚫어낸 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한 245불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한 245불 정도에서는 지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세에 있는 주식이고요. 자, 길게 보았을 때 상승 추세 라인이 한 290불 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의 주도 업종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290불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한 240불에서 245불 정도는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구독자님의 몫이니까요. 저의 내피셜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도주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분위기가 전통적인 가치주 산업주로 넘어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좀 더 추세를 지켜보고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열심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와 인도 모디 총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주주총회 때인가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연말까지 다음 기가팩토리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요 2015년에 처음 만났었어요. 프리먼트 공장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도 신생 기업으로서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인도 모디 총리는 정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인도는 자국 차량 사업 육성을 위해서 차량 수입 관세가 가장 높은 국가로도 유명을 합니다. 자, 4만 불 이상의 차량에는 세금을 100%나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4만 불짜리 차량이 인도에서는 8만 불짜리 차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만 불 미만인 차량도 60%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를 팔려면 공장을 지으라는 뜻이죠. 테슬라는 이미 기가 상하이 건설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공을 통해서 크게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요. 인도가 지금 중국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죠. 인도 역시 유망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정말 큰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기가 상하이에 준하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일단 인도에 공장을 짓기 전에 진출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간 관세가 너무 높아서 진출하기를 꺼려를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투자 조건이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익 관세를 낮췄다라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줄여준다라든지 공장을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해준다라든지 많은 페이버가 있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는 아마도 인도에 투자를 할 것 같다.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true라고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임명한 다음부터 정말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CEO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CEO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CEO 역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CEO는 회사의 얼굴이죠. 가장 명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로 뛰면서 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테슬라의 유일한 세일즈를 지속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간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이태리, 프랑스 정상들을 계속 만나왔죠. 올해 내내 바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 모디 총리가 상당히 애간장이 타겠죠? 자, 이러한 액션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뽑아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미팅이 있은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정말 활짝 웃으면서
상당히 좋은 기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각국의 정상들을 만날 때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깍듯해요.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모디 총리를 만난 다음에도 다시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정말 예의 넘치는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상당히 관심 있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인도에 중대한 투자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푸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원하는 바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It was a fantastic mee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한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내에 기가 인디아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리비안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죠. NACS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렉서스도 NACS에 동참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요. 와타나베 다카시 렉서스 사장이 테슬라 북미 충전 규격, 그러니까 NACS죠. 이것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렉서스는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가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렉서스가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렉서스가. 근데 형님이 NACS를 도입하면요, 아우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타 렉서스의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 자, 그가 포드, GM, 리비안이 NACS 도입을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그때그때 계속 뛰어 올랐습니다. 또 이렇게 발표가 나면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테슬라 주가에 또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NACS를 계속 각 카메이커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카스닷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이 4개 전 모델이 가장 미국적인 차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부품들 그리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그러한 차량이 어떤 것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테슬라 모델 Y가 1위에 꼽혔고 모델 3가 3위에 꼽히면서 테슬라 4개 모델이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미국 차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도 자국산 EV 차량 쉐어가요, 거의 8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팔리는 EV가 10대라면 그 중에 8대는 어디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란 게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요, 국가의 자국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어느 정도 많이 작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가 이러한 위치,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점은, 자, 5등부터 10등까지 미국 기업이 없습니다. 자, 혼다, 아큐라, 폭스바겐이래요.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선 GM과 포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텔란티스도 안 보이죠. 자, 미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EV 보조금도 모두 받고요, NACS로 충전 방식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테슬라 주가는 지금 갈림길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245불 정도를 깨고 내려갈지 300불을 터치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인 변곡점은요, 아마 7월 2일이 될 것 같아요. 자, 7월 2일에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한 44만 7천 대에서 44만 8천 대인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한 44만 1천 대로서 컨센서스보다 한 6천 대 정도 모자란 수치를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자, 지난번 발표보다 한 2,000대 정도 줄었는데요. 유럽 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중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은 제가 한 15만 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한 10,000대 정도 올리면서 14만 8천 대까지 올렸는데요. 유럽이 8만 9천 대 정도로서 좀 약한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 차트를 보면요, 유럽에서 올해 5월 누계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장 잘한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유럽은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차량 판매가 대부분의 카메이커에서 다 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유럽의 강자죠. 지난해 대비 25%나 인도량 증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테슬라였습니다. 122%라는 증가율을 보여주었어요. 유일한 세 자릿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유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올해 2분기 인도량도 좀 잘 나올 법도 한데요. 캐리블랙에 따르면 한 45만 대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6월 말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확실한 예정치가 나올 건데요.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